우리 공인중개사 세법을 공부할 남정이라고 그래요. 이거 짧게 부르면 이렇게 되고 좀 길게 부르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이제 본명이죠. 이거는 이 본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너무 허전해서 이렇게 앞에 붙였어요. 여기 앞에 붙였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이거를 쓰는 것보다는 요 이름을 쓰면은 나는 뭐 나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는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된대. 그래서 에이씨, 나를 버리자. 그래서 좀 뒤에 걸 버리고 이 앞에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고요. 하여튼 뭐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 중에서 제일 쉬운 과목이죠. 제일 쉬운 과목. 자, 우리 제일 처음에 이제 민법, 그다음에 개론, 학개론이요. 자, 요게 이제 1차고, 그다음에 2차는 이제 우리 공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등기, 그다음에 세법. 등기하고 지적하고 세법. 그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법. 자,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것들은 이제 다 40문제씩이죠. 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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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문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이제 등기는 12개. 그다음에 지적이 12개, 그다음에 세법이 16개. 그래서 제일 제일 적은 게 아니네. 제일 적은 것들도 있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등기하고 지적은 합쳐서 공시법. 그래서 공시법 합쳐버리니까 24문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세법은 16문제. 제일 쪽팔리는 과목이 우리 세법입니다. 그런데 이 세법은 우선 공부할 때는 신경들을 안 써요. 16개밖에 안 나오니까 아주 우습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 나면은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세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상 개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분이 와서, 자, 내가 빌딩을 하나 취득하려고 하는데 뭐 취득세는 얼마 나오겠냐, 뭐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를 팔고 싶은데 양도소득세 얼마 나오냐, 이런 거 물어볼 때 자신 있게 답을 해주는 우리 공인중개사하고, 글쎄 뭐 대충 얼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공인중개사하고는 나중에 차이가 엄청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세법은 합격을 하기 위한 전략 과목은 아니지만 합격하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진짜 평생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일조를 담당하는 게 바로 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법이란 과목은 또 어렵지도 않아요. 물론 이 세법이라는 자체를 볼 때는 무지하게 어려운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세법 중에서 딱 뭐하고 관련된 거, 이 부동산하고 관련된 세법만, 요것만 출제를 해요. 또 이 부동산하고 관련된 세법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여러분들 15회 때 우리가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때문에. 그래서 재시험은 아니고 추가시험이죠. 추가시험을 시행을 했고, 그리고 나서 추가시험 보면서 여러분들의 세법, 부동산 관련 세법 중에서도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뭐 상속증여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세법인데 요거를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 나오는 이 세법 과목은 아주 단순하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면은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 22회 때 이 세법이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작년에도 열심히 저하고 토요일날 공부하신 분들, 작년엔 토요일날 수업을 했는데, 토요일날 공부하신 분들은 세법에서 효자 노릇을 했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세법 시간에는 결석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다음 카페에 가셔서 남정의 부동산 세법이라는 이런 카페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회원 가입을 하세요. 회원 가입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나 등업해달라 등업 신청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해서 등업 신청을 하게 되면 제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처음에는 우선 이제 뭘 보느냐 하면은 하루 한 문제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하루 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과정을 제가 매일 저녁 때 이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11 자 11월 18일이에요 오늘이. 자 18일이다. 그러면 오늘 하루에 한 문제를 이렇게 내드리면 그거를 풀어가지고 요 밑에다가 답을 다는 거죠. 요 밑에 보면 댓글 다는欄이 있는데 이 댓글란에다가 나는 답이 3번 같다. 뭐 이유는 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달아가면은 이제 다른 회원들도 여기다 이제 댓글을 달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날 이 다음 날에 보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어제 거 자 11월 18일 날의 정답 그 다음에 해설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자 11월 19일 날 문제가 다시 올라가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체크하는 이런 코너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선글라스를 드려요. 합격하신 분들은 아주 비싼 거예요, 선글라스가.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왜 택배가 안 오냐고 막 그래. 택배는 이미 갔어요. 여러분들 그 회원 가입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닉네임이 있잖아요. 닉네임. 뭐 어떤 사람은 뭐 먹고 살자 뭐 이런 사람 이런 닉네임도 있어. 그 앞에 이제 이런 그 표시판이 있는데요. 모자 쓴 사람도 있고 모자도 안 쓴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에 보면 시커멓게 이렇게 선글라스를 하나 쓴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선글라스예요. 이게 특별해요. 이 선글라스는 특별회원으로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저하고 같이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들. 그러니까 선글라스 낀 회원이다 그러면 그분은 합격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선글라스 회원들을 위해서 왼쪽에 보면 특별회원 부자되기 코너, 이 특별회원 부자되기 요걸 만들어 드렸어요. 요건 이제 뭐냐? 특별회원이 되셔서 개업을 하셨다. 그러면 세법상 어려움이 있다. 여기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원들끼리 유대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이 원래 우리 오늘날 사회는 어때요? 정보화 시대잖아. 그래서 이 특별 회원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세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질의해 주시면은 제가 언제라도 이 답글을 달아드는 이런 그 취지로 만들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그래도 적어도 선글라스는 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공부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대충 이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있고요. 자,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지금 그 11월 달 논하드린 자료, 요거는 평소에는 잘 못하는 것들이에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요 11월하고 12월에는 특히 이번 11월 달에는 세법의 개념, 그러니까 조세총론이라고 그래요. 조세총론에 대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다음 주에 조금 남으면 그 다음에는 지방세 중에서는 취득세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취득세에서 중요한 거 이렇게 보완 설명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그 11월 달에 취득세 중요한 거 조금 더 보완하고 그리고 나서 가장 우리 그 세법에서 관심 있는 게 양도소득세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한 수업을 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모든 거는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우리 세법은 이렇게 돼 있죠. 과정이 이제 2달 코스예요. 그러면 한 달은 지방세, 한 달은 국세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여기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취득세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럼 이 취득세를 배우게 되면 이 취득세가 이렇게 이틀 정도 이렇게 나가면서 자 여기서 이제 뭘 조금 하게 되냐 등록세라는 걸 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국세지만 종합부동산세라는 거를 여기서 정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원래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지만 이 내용은 재산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첫날 이렇게 첫날 수업하는데 요 수업을 못 들었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달은 죽었어요. 이달은. 왜냐하면 얘를 알면 얘가 굉장히 쉬운 건데 또 얘 두 개를 알면 나머지 게 얘가 쉬워져요. 이게. 그리고 얘를 알면 얘가 쉬워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요만큼을 빼먹었다 그러면 알아듣는데 조금 지장이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 결석만 하지 마시고 근데 뭐 살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결석할 수도 있어요. 부득이하게 빠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다음날 수업 오기 전에 우리 동영상 강의를 하니까 동영상 강의를 들어서 보완을 하시고 그리고 들어와서 요 다음 걸 들어야 매끄럽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요거 듣고 요거 안 듣고 요거 듣고 요거 안 듣고 이건 100번 실패. 그러니까 연속성 계속해서 차라리 2번 들을 거라면 이거 2번 들어라 이거죠. 2번을 들을 거라면 이거 2번을 들어야지 건너뛰는 2번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 그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결석 안 하시겠죠, 뭐 그죠? 작년에는 제가 토요일 날 수업했는데 토요일 날도 결석 안 하시는데 뭐 금요일 날 수업하는데 결석하시겠습니까? 결석 안 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를 보시고 우선 조세 총론에 제일 먼저 조세가 뭐냐 조세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하죠. 자, 먼저 그 조세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의 세금이 조세죠. 뭐. 자, 그래서 이 나라의 세금을 조세라고 하는데 이 조세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 지방자치단체가 자 일반적 재정 수요에 충당할 목적이다. 일반적인 재정 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일정한 과세 요건을 갖춘 개인이나 법인에게 일체의 반대 급부 없이 자 법률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경제적인 부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우리가 조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얘는 과세 주체를 얘기해요. 자,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누구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크게 하나는 국가,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국가가 과세권자가 됐을 때 얘를 국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가 됐을 때 지방세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나라 세금은 국가가 과세권을 갖고 있느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세는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그래서 얘를 광역자치단체세, 그 다음에 얘는 기초자치단체세,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역자치라고 하면은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다 그러면은 시군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내요. 그러면 우리가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자 요거는 누가 가져가요? 자 세무서에 갖다가 내고 그러면 요거는 어디로 가느냐? 국고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나라의 금고로 이 중앙정부 살림하는 데 쓰이겠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취득세를 낸다. 자, 취득세를 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요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지방자치단체세로서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주안에 있는 건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취득세를 우리가 냈다면 그 취득세는 인천광역시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수입이 돼서 인천시 살림하는 데 쓰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또 재산세를 매년
자,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으면은 재산세를 내죠. 재산세를 내면 요 수입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 인천광역시에는 각 구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주안이다. 그럼 주안은 남구죠. 그러면 이제 남구청 수입이 되는 거죠. 여기. 남구청 수입이 돼가지고 이 남구청의 살림을 하는데 쓰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광역자치냐 기초자치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조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왜 세금을 거둘까요? 이 나라를 운영하려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을 꾸며가려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네 가정을 꾸려가려면은 한 달에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략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대략 한 달에 여러분들 한 네 식구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은 있어야 살잖아요. 너무 적어요? 자, 그럼 1,000만 원을 어디서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나라 살림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국가가 아무리 지들이 돈이 필요하더라도 국민들한테, 국민이 봉이야? 아무한테나 지나간 사람 갖다 놓고 야, 돈 좀 내라. 깡패야? 조폭이야? 그래서 일정한 과세 요건을 갖춰야만, 자, 일정한 과세 요건을 갖춰야만 세금을 거둘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요건이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건. 그래서 먼저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이 어떤 것인지, 과세 대상.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이 뭔지, 과세 표준. 그 다음에 세금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세율. 요 네 가지를 가르쳐서 우리는 과세 요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제 우리 시험 중에는 이런 문제도 나오겠죠. 자, 다음 중에서 자, 조세의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거, 그래가지고 저 4개 주고 다른 거 하나 집어넣어주면 그 하나를 찾아내시면 그게 답이에요. 뭐 어려울 게 없죠. 자, 어떤 조세든지 우리가 양도소득세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도한 자 딱 나왔어요. 그러면 세금은 누구한테 받아? 부동산 등을 양도한 자에게 세금을 받는다 이거죠. 양도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양도소득세는 어떤 놈을 양도했을 때 과세 대상이냐, 이 소리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토지나 건물을 양도했다. 그럼 양도소득세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팔았어. 그래도 양도소득세냐? 그건 아니죠. 이제 그걸 이제 배울 거예요. 어떤 놈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지 그런 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얼마를 낼 거냐 이거예요.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얼마를 낼 거냐. 그러면 얼마를 내기 위해서는 표준이 되는 게 얼마냐, 이 소리죠. 그럼 이제 과세 표준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하나하나 배우겠지만, 내가 1억에 샀어요, 부동산을. 그 다음에 얼마에 팔았냐? 2억에 팔았어요. 그럼 내가 번 돈은 1억 벌었죠. 그 1억에서 오랜 기간 보유한 거에 따르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거를 빼주게 됩니다. 지금 몰라도 돼요. 그래서 사부지간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죠. 그 1억을 우리는 과세 표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억에 대해서 얼마를 세금으로 받아야 될 것이냐. 거기다가 세금을 받는 비율, 뭐 10%다. 그러면 1억에다가 10% 곱해버리면 1,000만 원. 요게 양도소득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거죠. 이제 또 취득세요. 자, 취득세인 납세의무자는 누구겠어? 취득하나겠죠. 뭐 취득하네. 그럼 취득하지 않았으면 과세요건 충족하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놈을 취득했냐?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여기에 과세 대상에 있는가를 봐요. 그래서 있으면 오케이, 없으면 노,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얼마짜리를 샀느냐? 1억짜리 샀다. 그러면 세금은 몇 프로냐? 4%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 4% 계산하면 400만 원이 취득세구나, 이렇게 맞춰지겠죠. 모든 거 다 마찬가지, 모든 게.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우리는 과세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 자, 우리는 이러한 일정한 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개인이 되든 단체가 됐든, 개인이든 단체든 세금을 부과해야 되고, 또 세금을 냈다고 해서 어떤 반대급부를 주지 않아요. 무보상성이다. 그러니까 세금을 냈다고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죠.
이번에 세금 낸 사람은 음주운전 2번 봐준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우리는 납세의 의무를 띠고 태어났으니까 무보상에 의해서 세금을 낸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서 징수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조세법률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세금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그 세금을 받기 위한 목적의 세법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세법을 제정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미 있는 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법률에 의거해서 징수하는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 요거를 우리가 조세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라 살림하기 위해서 일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일체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의거해서 징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1파트. 자,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의 급부 이렇게 해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 밑에 박스에 4가지 나왔죠. 과세 요건에 대해서 납세무자, 그 다음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요 4가지를 우리는 과세 요건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조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눈다 이랬으니까 한번 어떤 세금이 있는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기 나와 있는 조세의 분류를 한번 표로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나라 조세는 자, 크게 국세하고 지방세 이렇게 2가지로 나눈다 이랬어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의 세금은 자, 먼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고 자, 이러한 국세도 다시 2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자, 보통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적세라는 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보통세와 목적세. 자, 그 다음에 지방세도 역시 자, 보통세와 목적세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자, 보통세는 뭐고 목적세는 뭐냐? 그냥 말 그대로 보통세는 일반적으로 나라 살림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어떤 뚜렷한 사용 목적이 없어요. 그냥 나라 살림하는데 쓰이려고. 그에 비해서 목적세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받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국세의 목적세는 뭐가 있냐? 아주 쉬워요. 농꽃고. 자, 그 다음에 지방세의 목적세는 뭐가 있니? 그러면은 지지. 뭐 외우기도 쉽죠. 자, 목적세 그러면 국세의 목적세 그러면 농꽃고. 그 다음에 자, 지방세의 목적세 그러면 찌찌 이렇게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찌찌. 자, 그럼 이제 먼저 목적세 국세의 목적세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농어촌 특별세라든지 교육세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적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의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요 2가지가 이 지방세의 목적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세의 보통세는 뭐냐? 국세의 보통세는 다시 또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 국세의 보통세는 자, 직접세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세라는 게 있어요. 자, 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는 자, 요거는 뭐냐면은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같으냐 틀리냐 이 소리예요. 납세자, 담세자. 그럼 여기서 납세자라는 것은 세금을 납부하는 자를 납세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금을 납부하는 자. 자, 그 다음에 담세자가 뭐냐? 담세자라는 것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담세자예요. 즉 다시 말하면 담세자라는 것은 돈 내는 애고, 그 다음에 얘는
자, 세무서나 자, 구청에 가는 애를, 가야 되는 애를 우리가 납세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납세자라는 것은 세금을 납부하는 자야.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담세자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부담하는 자고 돈을 내는 자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납세자하고 담세자는 같죠. 일반적으로 봐요. 양도소득세는 누가 세금 내요? 양도한 사람이. 실제로 돈은 누가 내요? 돈을 부담하는 사람도 양도한 사람 지가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납세자하고 돈을 내는 사람하고는 같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데, 가령 보면 틀린 거를 먼저 예를 든다면, 우리 이런 에어컨을 하나 사요. 그럼 이 에어컨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300만 원이래. 그럼 마음에 들어. 디자인도 좋고. 300? 알았어. 여기 있어요. 300 딱 주면은 우리 전자상의 사장님이 뭐라 그래요? 저 손님, 부가세는 별도인데요? 이러잖아. 즉 내가 저 300만 원짜리를 사게 되면 어떤 물건이든지요, 면세품이 아닌 다음에는 10%의 세금을 따로 낸다고. 그러니까 내가 300짜리를 사면 30만 원을 부가세로 내가 내야 되죠. 그럼 지금 소비자가 부담하는 자야. 돈 내야 돼. 그러면 우리 소비자는요, 물건값 300, 세금 30. 그래서 330을 원래는 어떻게 돼요? 내가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 가게 사장한테는 300만 원만 주고 30만 원 들고 세무서 쫓아가야지. 아씨, 나 에어컨 샀어? 300 여기 있어. 이렇게 줘야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누구한테 줘버려요? 그 사장한테 줘버리죠. 그럼 그 사장이 세무서에다 납부를 해주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냥 돈은 우리가 냈지만 세무서에는 이 전자상의 사장이 대신 가겠죠. 그렇게 자,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틀려질 수도 있다. 그렇게 틀려지는 것이 간접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이러한 간접세에는 자, 주세 같은 거, 주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자, 그다음에 개별 소비세. 그다음에 주식을 사시면은 증권거래세. 그다음에 인치세. 자, 이런 것들이 인치세, 이런 것들이 바로 간접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뭐 딴 건 다 이해하시죠? 술, 주세. 그다음 부가가치세는 다 아시겠고. 그다음에 이 개별 소비세라는 것은 요건지 뭐냐면은요, 옛날에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 말씀드리면, 옛날에는요 다이아몬드나 밍크코트 같은 거 사면 어때요? 특별한 세금을 냈다고. 비싼 고가의 물건을 사면 특별 소비세다 이런 거를 낸 적이 있다고요. 옛날에 그 뭐 다이아 같은 거 뭐 한 20kg짜리 샀잖아요. 다 안 샀어요? 밍크코트 1000만 원짜리도 샀잖아. 그럴 때 뭐 냈어요? 특별 소비세라는 것을 냈단 말이죠. 근데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 요즘에는요, 하다못해 여자분들 가방, 핸드백 하나가 보통 얼마가요? 난 놀랬는데 얼마 전에 조그만 가방을 홈쇼핑에서 팔더라고. 뭐 가방이 요만한 건데, 어휴, 난 미쳤어. 48만 9천 원? 이런 백 하나가 48만 9천 원. 내 속으로 저게 팔려? 내가? 아니 저건 뭐야 이거, 뭐 금으로 만들었나? 내가 그랬지. 근데 더 놀란 것은 충격. 곱하기 10이야. 10개월이야. 한 달에 48만 9천 원씩 10개월. 그러니까 내가 아까 48만 9천 원에 놀랬는데 거기다가 10개월이니까 뭐 489만 원이에요. 이 조그만 백 하나가 뭐 소위 뭐예요? 명품. 아씨. 근데 조금 이따 자막이 떴는데 매진되었대요. 이야, 이 미쳤다. 나 그랬어요. 세상에 이 백을 489만 원 주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그랬는데 매진이래.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 속으로 참 돈 많다. 489만 원이면 저거 이 주안역 지하상가 가면요 2만 5천 원이면 사. 아무리 좋은 것도. 그러면 이거 빼면 얼마 남어? 486만 5천 원이 남어. 이거 하나 사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참이슬을 먹으면 이 세상에 한없이 먹을 수 있는데 참 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은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 국민소득이요 2만 불에서 3만 불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저런 현상이 생긴다네. 그래서 일본도 과거에 저런 명품 바람이 불었고 우리도 이제 그 바람이 들어온 거죠. 뭐. 그래서 좌우지간 팔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뭐 이런 거 산다고 해서 뭐 특별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난 얼마 전에 뭐예요? 시내버스를 탔어요. 내가 김포 사는데 김포에서도 좌촌 하성이라는데 자 이런데 그 2번 버스가 있어요. 뭐 여기 하성 그러면은 막 그냥 농사 짓고 이러신 분 아니에요? 이 버스 타면은 굉장히 그 농사 지신 분들을 타시고 막 그런데 어떤 딱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딱 탔어요. 그냥 뭐 옷도 아무거나 입으시고 백을 드셨는데 이 백이야. 그래서 내가 이야 이제는 이게 명품이 아니라 아무거나 아무 사람이나 들고 다니는 거구나.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도 알아 이제는 그런 거 샀다고 해서 특별소비세 내려면 웃겨. 그래서 누구라도 개별적으로 소비했기 때문에 개별소비세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얘의 이름은 특별소비세. 근데 이제는 특별한 거 아니죠. 따라서 아무나 사는 개별소비세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 사시면 증권거래세, 그 다음에 인치세, 이게 간접세가 되겠고 그에 비해서 직접세라는 것은 이제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이코어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소득세, 자, 그 다음에 법인세,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래. 자,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들 수 있느냐? 종합부동산세. 자, 이런 것들은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이코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오죠. 자, 다음 중 국세로서 직접세에 해당하는 거, 아니면은 간접세가 아닌 거, 아니면 국세로서 목적세에 해당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딱 목적세 그러면은 딱 농 꽂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목적세하고 이 보통세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뭐냐? 세목을 보면 알아요. 얘를 보면 얘는 뭐에 쓰겠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생각해봐요.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쓰겠구나. 교육세,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쓰겠구나. 그 다음에 교통시설의 개선이나 에너지의 공급이나 주변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 그러면 요거는 제목을 보면 알아요. 근데 얘네들은 제목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주제가 뭐야? 술 먹을 때 쓰려고. 공무원들 술 먹으려고 받는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사용 목적이 어때요? 없어죠. 제목을 봐서 사용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애들은 그냥 보통 나라 살림하는 데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징수를 해서 반드시 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목적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세의 목적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목적세라고 하면 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쓰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보통세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취득세나 자 등록 면허세라든지 그 다음에 재산세라든지 뭐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갖고 계신 자동차세, 그 다음에 뭐 요즘에는 레저들을 많이 즐기죠. 레저세. 자, 그 다음에 뭐 주민세라든지 뭐 담배 소비세라든지 지방소득세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딴 거 볼 거 없어요. 목적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세의 목적세는 농고고 지방세의 목적세는 지지 이렇게 해서 딱 기억해 놓고 나머지는 죄다 보통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걸 다 배우느냐 그러진 않다 그랬죠. 자,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우리 세법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것은 요 소득세를 배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양도소득세 어디 갔니?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소득세 중에는 양도소득세도 있고요. 종합소득세도 있고, 그러면 이 종합소득세 중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법인세는 이제 안 배운다 그랬죠. 상속증여세도 안 배우고, 자, 종합부동산세, 요거 배우시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얘네들은 하나도 배우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배울 거 없고요. 그다음에 목적세에서도 뭐 별로 쓸모 없고요. 그다음에 일로 와서 취득세 배우실 거고, 등록면허세 배울 거고, 재산세 배울 거고, 자, 얘네들은 배울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얘네들은요, 통상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16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 지역자원시설세, 이 지방세의 목적세인데요. 요거는 이제 대략 몇 문제 정도 나오냐? 2분의 1문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니 2분의 1 문제는 뭐야? 그러면 문제 내다가 중간에 스톱이냐? 그게 아니라 경년에 한 번 걸로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방세의 목적세를 자 지역자원시설세로 출제를 했다. 그러면 한 해에 출제했으면 그 다음 연도는 통상 안 나오고 그 다음 연도에 나오고 이렇게 건너뛰면서 그러니까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에 비해서 취득세는 보통 서너 문제 정도 나와요. 등록면허세는 한두 문제, 재산세는 세 문제에서 다섯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양도소득세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포함해서 다섯 여섯 문제,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서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조세총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조세총론 쪽에서 한두 문제 이렇게 정도. 자, 이런 조세총론 쪽에서 한두 문제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제 제일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제일 시험에 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가 잘 나와요. 취득세. 물론 이제 문항수로 볼 때는 재산세가 더 커버가 되는데요. 이 재산세라는 것은 취득세를 잘 알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기 때문에 포인트를 여러분들은 취득세에다가 맞춰주면 되겠다. 이게 조세총론. 자, 우리나라의 세금. 자, 그 중에서 노란 색깔 부동산 관련 세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2번 조세의 분류에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 있구나. 페이지가 난 페이지 없는지 알고 깜짝 놀랐는데 맨 윗대가리 보면 페이지 있어요. 1페이지. 자, 이번에는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2페이지에 가시면은 부동산 조세 체계 해가지고 와,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이거를 미치겠어. 이건 또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면 그 3번 부동산 조세 체계 그거를 여러분들이 왕별 표시 하나 하세요. 별표 하나 하셔서 제가 별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네 한 문제 정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무슨 내용이냐 이걸 보면 굉장히 지금 성격으로 볼 때는 무진장 복잡하죠, 지금. 그러나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간단하게 답이 보여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는 처음에 볼 때는 이거 돌아버리겠어 이런다고. 이걸 어떻게 왜 이러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요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 우선 취득을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취득을 했다가 보유를 합니다. 보유를 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양도를 하게 되는 거죠. 뭐 모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납니다.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가시잖아. 그것처럼 우리 부동산도 취득을 했다가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제3자에게 양도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에이씨, 난 안 팔 건데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분 수명은 어떻게 되나? 한 4,000년 사시나? 그분 언젠간 가실 거 아니야. 가시고 나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지. 그 부동산 싸집어지고 가나? 그래서 언젠가는 양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는 어떤 세금이 나오고 보유 단계에서는 어떤 세금이 나오고 양도 단계에서는 어떤 세금이 나오냐? 무지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설명하려면 조금 시간이 타이트하게 걸리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합격 어때요? 그냥 이번에 23회 때 딱 합격하고 싶으신가? 아니면 그냥 대충 해서 29회 아무 때나 붙으실 건가? 뭐 그냥 20대에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빨리 붙는 게 낫잖아요, 이게.
그래서 공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취미가 없어서. 근데 합격은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요, 이 쉬는 시간에 칠판을 지으시면 돼요. 이 칠판을 지우면 그러면 합격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동영상 듣는 분이 그럼 난 어쩌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지우면 돼요. 그걸 지으면, 즉 어떤 얘기예요? 칠판을 지은다. 그거는 어떤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길을 놓아서 쓴 거를 길을 밟는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 성의죠, 성의. 그런 성의를 가진 사람이 떨어질 리 없다는 거고, 그리고 제 수업은요, 솔직히 말해서 전통적으로 그래왔어요. 전통적으로. 제가 뭐 강의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뭐 해봐야 올해 횟수로 얼마인가 정확하게 따지면 42년밖에 안 됐어요. 내가 강의한 지가. 근데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꼭 늙었을 때가, 지금은 늙었다는 거야 뭐야? 뭐 어떤 사람은 그러죠. 늙었다 그래요. 근데 젊은 사람하고 늙은 사람하고 누가 장점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 젊었을 때 젊은 사람이 더 장점이 있다고요? 거짓말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다 젊으네. 그러면 여러분들 늙어봤어? 안 늙어봤잖아요. 나는 젊어봤어. 그럼 내가 더 장점이 많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늙어보질 않았고 나는 젊어도 봤다. 그러면 내가 더 장점이 많고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담을 얘기하면 하여튼 칠판 열심히 진 사람 치고 떨어진 사람 단 한 명 못 봤다라는 거. 자, 그걸 좀 이해하셔서 하여튼 29회에 붙겠다 이러면 앉아도 되고 빨리빨리 붙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번 접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증인이 되시면 돼요.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